5. 기역자 중간 부분에서 다시 힘을 주어 왼쪽 편으로 향한다 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힘을 빼서 가늘게 만들어는 주는데 이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요. 너무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서 다시 이쪽을 가기 위해서 힘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너무 나타납니다. 그럼 힘을 빼되 이 모양이 최대한 안 나타나게 힘을 뺍니다. 다시 힘을 주면서도 이 모양이 안 나타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힘을 빼서 가늘게 만들어는 주는데 이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해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각도는 45도로 하면 좋습니다. 각도는 여기 중심에서 보였을 때 여기 45도, 여기서는 45도가 바깥에서는 45도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럼 3, 4, 5번 원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방향을 보는 느낌으로 아래 방향으로 힘차게 부패를 넣는다입니다. 방향은 앞으로 보고 방향은 앞으로 봅니다. 가로액서도 앞으로 보는데 가로액은 위로 상향 5도로 갔는데 이거는 밑으로 바로 옵니다. 붓은 이쪽으로 보고 놓고 밑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첫 방향은 앞으로. 4번 설명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역자 중간 부분까지는 힘을 빼고 여기서는 다시 힘을 조금 주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각도를 보시면은 바깥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90도가 되죠. 이게 90도가 되고 각도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45도, 이 각도가 45도, 45도, 여기도 45도. 근데 안에서 보시면은 이 각도가 좀 작습니다. 이 각도는 넓은데 이 각도는 조금 작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하게죠. 강하게. 이 부분에서는 약하게입니다. 6. 차차 힘을 빼면서 기역자 시작점보다 깎거나 길게 뽑는다 입니다. (6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차차 힘을 빼면서 가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중체의 정자에서는 이 끝부분을 기역자 시작점보다 약간 길게 뽑아줍니다. 크게 확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시작점, 여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보다
이 부분이 기느냐 같으냐 짧으냐. 일중체에서는 조금 길게 뽑아줍니다. 꽃들체에서는 이 끝부분을 조금 이거보다 짧게 해줍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중체에서는 이거보다 길게 뽑아주고 꽃들체에서는 이거보다 좀 짧게 끊어줍니다. 압박글씨체에서는 같거나 약간 길게 뽑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글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꽃들체에서는 절대 길면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항상 짧게, 아무리 길어도 같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꽃들 선생님 채는 이런 게 짧고 하니까 오목조목하게 아주 좀 이쁘고 글자가 아름답습니다. 일중체에서는 가로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뽑아주니까 글이 시원시원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짧은 거하고 긴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긴 거. 기역자가 첫 시작보다 짧은 거. 그런데 흘림체에서는 약간 짧게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봉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길면 해봉이 힘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짧게 했는데 정자처럼 길게 써버렸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림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흘림체에서는 짧게, 왜냐하면 해봉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짧게 해서 여기서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정자에서는 같거나 길게 조금 나오게요. 흘림체에서는 조금 짧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흘림체, 이거는 정자. 7번 끝의 모양은 너무 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뭉텅하게 마무리한다 입니다. (7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자 끝의 모양은 너무 날카로운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마무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마무리. 약간 뭉텅한 마무리입니다. 모든 글자는 다음 글자의 연결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자가 글자의 끝이 아니고 다른 자음이나 모음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역 갔다가 세로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양쪽 뭉텅하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너무 이렇게 또 끝이 뾰족뾰족하게 하면 또 보기가 또 싫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에 멋있다 싶으시면 쫙쫙 날카롭게 뽑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우리가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만족과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글씨면 그게 최고입니다.
기준과 법칙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또 이게 꼭 한글의 아름다움의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죠. 나중에 얼마든지 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방의 끝에 창조가 있는 법이니까요. 다시 좁혀단 거 뭉텅한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느 게 멋있는지 봐주세요. 좁혀단 거, 단 뭉텅한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8번) 안쪽에는 각도가 다르지만 바깥쪽에는 아래 위로 45도 모양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역자를 완성하여 반을 나누어 보면 안쪽에는 위의 각도가 좀 작고 밑의 각도가 큽니다. 이렇게. 그러나 바깥쪽의 각도는 아래 위가 약 45도로 비슷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45도. 6, 7, 8번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번에 차차 힘을 빼면서 기역자 시작점보다 같거나 길게 뽑는다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죠. 시작점이 이렇게 오면은 요 끝부분을 꽃들채는 짧게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일중 김충현채는 일개 한 이 정도 길게 뽑습니다. 요 끝부분을 말하는 거죠. 기역 시작점보다 같거나 약간 길게 뽑는다. 흘림은 짧게죠. 이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흘림은 짧게. 그 다음 7번에 끝의 모양을 너무 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뭉텅하게 마무리한다입니다. 약간 뭉텅하게. (8번의) 각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는 45도, 안쪽에는 여기가 조금 각도가 작고 여기가 조금 큽니다. 기역자 4가지 중 이 기역자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음 기역은 좀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외로 몇 번 안 하시고 금방 터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역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